안녕하세요. 자이스토리 미적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수열의 극한을 정리해 볼 겁니다. 수열의 극한은 유형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개념에서부터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어떤 유형들이 있다, 그리고 그 유형들이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개념 특성상 만들어질 수 있는 문제의 다양성이 좀 낮습니다. 다양성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극한을 취했을 때 함수의 극한과 달리 수렴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형, 부정형 이런 얘기들도 했었죠. 결국에는 이 어떠한 수열이 수렴을 하려면 나타날 수 있는 게 확정형이 있고 부정형이 있는데, 함수의 극한과 달리 n의 값이 무한대로밖에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결국에는 진동하거나 발산하거나 하지 않아야만 수렴을 해요. 그렇게 확정시킬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우리가 n분의 c 꼴이 0으로 가는 거, 이런 구조, 아니면 등비수열, 그래서 등비수열 0으로 이렇게 수렴시키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형이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상 등비수열이 유일하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의 유형을 잘 정리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 이제 부정형인데, 부정형도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죠. 네 가지 중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것이 방금 두 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등비 수열의 수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잘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 동네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껍데기만 수열의 극한이고 안에 있는 내용물은 다른 단원에 있는 것들을 문제로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 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단원을 내가 공부를 잘 해 놓아야 하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좀 애매하죠. 거기를 어디까지 나올지 예상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자주 나오는 유형부터 공부를 하시고, 껍데기만 수열의 극한인 문제들은 플러스 알파로 이제 하나라도 더 챙긴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그마 개념이나 아니면 등차 수열 등등 개념을 조금 복습을 해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너무 투머치로 문제를 내는 건 사실 취지에 벗어나니까 사실은 우리가 거기까지 대비하는 거는 좀 투머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세우기 문제는 사실 어느 단원에서도 튀어나올 수 있죠. 마지막에 리미트만 취해주면 되는 문제니까요. 이것도 사실 식세우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한다. 그리고 이 교재가 학교 부교재이기 때문에 그 부교재로서 문제를 어느 정도는 도형을 암기하는 것도 시험 공부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다 충분히 인지가 되어 있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볼 텐데, 당연히 모든 문제를 다 풀지 않고요. 중요한 유형들 위주로, 그리고 혼자 공부하기 어려울 것 같은 것들 위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면 멈추고 반드시 그 문제를 풀고 듣고 필기 하고 다시 풀기까지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공부 순서예요. 그렇게 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짜리 강의다, 최소 2시간은 소요돼야 정상이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뭐 중요하죠.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은 그 개념편에서, 개념 강의에서 했던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지금 풀고 있는 건 너무 쉽죠.
하나 정도는 풀어줘야 하나 싶기도 하면서도 너무 쉬워서 26번 이런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사실 다 시력 테스트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쪽 풀어보시고 정리하시면 좋겠고, 갑자기 처음부터 너무 좀 어려운 문제를 하는 것 같긴 한데 29번이 좀 어렵습니다. 얘도 이제 어려운 이유는 당연히 껍데기만 수열인 문제여서 어려운 거예요. 껍데기만 수열이라 마지막에 이제 AN만 내가 구하면 극한 푸는 거는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처럼 식은 죽 먹기죠. 근데 보시면 로그랑 정수부분, 소수부분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정수부분, 소수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렵게 응용이 됐는데, 요즘 수능 트렌드에는 사실은 요즘 수능에서 정수부분, 소수부분을 어렵게 내면 그건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고1 수학을 연계하는 건 요즘 수능의 트렌드긴 하지만 이 부분까지 깊게 다루는 것은 좀 투머치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만, 학교 내신 시험에선 얼마든지 낼 수 있고, 또 뒤에 어려운 문제랑 유사한 개념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요. 공부를 해 두셔야 합니다. 수능이면 좀 2순위다 하겠지만 내신 입장에서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하겠죠. 그래서 정수부분, 소수부분 문제는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 준비된 포맷이 몸에서 바로바로 반응해야 하고요. 로그 지금 x가 fx 더하기 gx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만족된다. 참 이런 게 어렵죠.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 어디서 시작해야 하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gx에 대한 조건을 달아주죠. 다음과 같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활용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fx는 넘겨보면 n 플러스 1 gx 플러스 n이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활용해 가지고 이 fx를 표현해주고, 그 fx가 정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식을 정리하는 게 사실 상용 로그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문제의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 n 플러스 1을 곱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0은 그대로 있고 n 플러스 1을 곱했으니까 n 플러스 1이고, 거기에 플러스 n까지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가 f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를 이렇게 구해주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fx가 뭐이다? 그렇죠. 이 fx가 정수라는 걸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죠. fx가 n일 때, 그 다음에 fx가 n 플러스 1일 때, 그래서 어디까지? fx가 최종 2n인 것까지를 달아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fx가 정리가 되고요. 그때 이제 fx가 다음과 같이 정리된 상황에서 또 우리가 정해진 식에 따라 gx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식을 통해서요. 그러면은 이 둘 다 만족시키는 x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모든 x의 곱을 an이라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해가 안 된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상 뭐 a는 1이다 2다 이런 걸 해보라고 했죠. a2 이런 걸, 그러니까 n은 2다 a2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식이 이제 결국 핵심인 거예요. 이 fx 5 이렇게 되고, fx는 2, 3, 4 이렇게 정해지네요. 만약에 fx가 2일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위에 이 식이요. 이 식에 2는
지금 n이 2라고 했으니까 3gx 플러스 2가 되면서 gx는 0이 됩니다. 그래서 gx가 0이기 때문에 x는 우리가 일로 보시면 이 친구가 0이고 이 친구가 2인 거죠. 그럼 x는 10의 2승 이렇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겠죠. x는 10의 2승이 되고요. 자, 3일 때도 보시면 3은 3gx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3분의 1이 됩니다. 로그 x는 3 플러스 3분의 1인 거죠. 그래서 x는 10에 3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죠. 4일 때도 계산을 해보시면 4는 3gx 플러스 2 이렇게 되면서 이 친구는 3분의 2가 됩니다. 같은 논리로 10은 4 플러스 3분의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고 얘를 다 곱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x가 n일 때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값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n일 때 n은 n 플러스 1 gx 플러스 n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0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로그 x는 n 플러스 0이니까 x는 10의 n승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네,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gx 플러스 n이죠. 그럼 이때 gx는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그래서 x는 10의 n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어렵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계속해서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좀 추론을 해보면 잘 보세요. 자, 이 값은 그 다음에 n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왜냐면 당연히 n 플러스 2일 때의 상황을 볼 테니까요. 자, 그러면 n 플러스 2이고 n 플러스 1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플러스 n일 테니까 결국에 이 값이 또 2가 돼야겠죠. 그러면은 n 플러스 1분의 2가 될 겁니다. 갈수록 이제 이 값이 추가될 거야 라는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각각 이 값만 변해 간다는 거죠. 10에. 그래서 x는 또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녀석은요. 10에 구하면 계속 구할 수 있겠죠. 10에 n 플러스 3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하다 보면 마지막에 2n일 때는요. 자, 2n일 때는 n 플러스 1일 때 n 플러스 1 이렇게 1 맞춰줬으니까 2n일 때는 어렵지 않게 2n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지금 여기는 2n이 아니라 n이겠죠. 이번엔 왜냐 여기가 n이 돼서 2n인 거니까 자, 이렇게 추론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추론 능력은 사실 이 단원이랑 상관이 없죠. 수열에서 열심히 연습했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얘를 또 다 곱해 달래요. 곱해주는 게 an이라고 합니다. an은 지금 10에 n 곱하기 10에 그 다음 계속 곱해주죠. 그럼 곱하기는 다 더하기로 바뀝니다. 더하기로 바뀔 때 분수는 따로 좀 더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2n까지 더해줍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거는 시그마에서 우리가 하고 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자, 총 항이 몇 개죠? n-1개입니다. n 플러스 1개입니다. 그럼 초항 더하기 끝항 등차수열이니까 3n을 2로 나누고 이게 n 플러스 1개 항이야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네, 얘가 또 이 친구들도 데리고 다닙니다. 얘는 한 번에 표현해버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플러스 1분의 k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
2 이렇게 사라지면서 2분의 n만 남네요. 어쨌든 an을 구했고 이 an을 이 친구 안에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럼 로그 an을 박으면 지수 부분만 떨어지겠죠. 결국엔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2분의 3n n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n이 됩니다. 자, 얘는 무시 가능하죠. 무시. 그래서 답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 문제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문제 호흡이 길고 쉽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잘 공부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능 21번이니까 이 당시 문제 치고는 이 당시에 21번이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면 21번 다음으로 좀 어려울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죠. 이 당시에는 이제 수열의 극한이 문과 친구들도 공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 문과 문제였습니다. 문과에서는 이런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시그마를 잘 할 줄 아냐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29번이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고2 학생 입장에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극기성 문제인데요. 우리가 극한의 기본 성질은 당연히 수렴 조건 만족 시 분모가 0이 아니라면 실수배랑 사칙연산이 가능하다 이죠. 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다는 건 우리가 수렴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는 수렴했다라고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AN이 수렴인가요? 알 수 없다 이 얘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AN을 바로 내 멋대로 수렴한다고 계산해서 이걸 쪼개면 안 된다가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용 풀이를 할 때는 우리가 얘를 치환을 다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죠. 가령 AN, BN 이 값이 수렴한다. 그리고 AN이 알파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BN은 수렴하나요? 이걸 일단은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계산해보면 이 친구도 수렴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치환하는 거죠. 이 전체를 CN이라고 치환하면 BN은 CN-AN이고, 이때 이 친구도 수렴, 이 친구도 수렴하니까 결국엔 BN도 수렴한다. 극기성을 사용해서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0만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미리 이제 공부를 하고 적용을 시키자. 즉 AN이 수렴한단 말은 없어요. 하지만 1은 수렴하죠. 그리고 이 전체가 수렴하죠. 그러면 AN은 수렴한다 라고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30번 한번 풀어보세요. 다 하셨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N이 수렴할 거니까 얘는 쪼개도 된다. 그럼 얘를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AN이 수렴하니까 또 이 전체가 수렴하니까 BN도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를 3으로 보면 BN도 3으로 간다. 자, 그러면 얘 수렴하는 것들끼리 다 계산을 하는 거니까 답은 12.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빨리 푸셔야 한다. 그렇지만 극한의 기본 성질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32번 문제 보시죠. 하지만 우리가 원칙적인 풀이는 언제나 중요하죠. 그래서 원론적인 풀이는 반드시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가령 이렇게 주고 지금 이 친구가 수렴합니다. 이 친구가 수렴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얘는 수렴 안 하죠. 그러면 AN이 수렴하냐? 알 수가 없죠. AN이 근데 만약에 얘가 어떤 값을 수렴한다 하면 여기가 발산하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사실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AN이 지금 발산한다고 BN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근데 얘는 또 발산을 하네. 근데 여기가 또 수렴한다고?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했을 때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적절하게 수렴한다라고 한 애들은 내 마음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성질을 어떻게 사용할까가 핵심입니다.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건 구하라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여기 안에 있는 녀석들을 잘 보시면요, 제가 리미트를 건들지 않고 여기 안에 있는 애들끼리 분배 법칙을 하는 건 자유죠. 네, 이거는 자유롭게 분배 법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배 법칙을 해서 최대한 이러한 꼴이 나오게끔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일단 AN 혼자 놀아야 되고 여기는 AN, BN이 같이 놀아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를 보면 지금 BN이 하나 더 많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죠. 그러면 2세트 하나로 오른쪽 거, 그 다음에 2세트 하나로 왼쪽 거를 만들 요량입니다. 자, 그러면 분배 법칙을 해보면 2 앞으로 빠지고 2n 제곱 플러스 1, 여기는 an 플러스 bn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1 an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위에서 지금 사용된 문제의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면 이 친구도 잘 보면 4n 제곱 플러스 1 an 플러스 bn 하나, 그 다음에 사실 여기 2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an 플러스 bn이 따로 하나 남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에 an 하나, 그리고 나서 이 친구도 두 개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n제곱 an이 하나 남아야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전체 리미트가 취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은 적절하게 정리가 가능한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적당하게 정리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각하는 쪽을 힌트를 드린 거고요. 얘를 실제 이제 답을 내는 과정에서는 시행착오가 조금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몰아갈 수는 있어야겠죠. 여러분이 적당하게. 그래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풀어 드려야 하나? 할 수 있겠죠? 네.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방식이 있겠냐 했을 때 이제 이거는 정석 풀이죠. 치환해서 푸는 풀이고 야매 풀이도 있습니다. 야매 풀이는 뭔가요? 야매 풀이는 문제에서 수열에 대해서 특정한 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임의의 값을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임의의 값을 세팅한다는 것은 자, 이 친구가 어쨌든 1로 수렴한다는 거니까 내가 이 친구랑 곱해졌을 때 수렴할 수 있는 임의의 값을 한번 세팅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AN은 지금 반드시 n 제곱분의 1처럼 곱해줘야 되고 그런데 또 3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간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n 플러스 bn은 어떻게 생겨야 하나요? 반드시 4n 제곱분의 1처럼 생겨야겠네요. 그럼 이렇게 내가 세팅을 해놓고 보면 지금 4n 제곱분의 1은 an 자리에는 다음과 같이 들어가고 bn이다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bn이라는 녀석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bn은
4n 제곱분의 1 마이너스 4n 제곱분의 4, 3, 10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1n 제곱 인 것처럼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다음과 같이 집어넣어 보면 얘는 A, B, B로 쪼개서 보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A 더하기 2B로 넣어도 되겠네요. A는 이렇게 생겼고 2B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간단하게 나오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치환해서 푸는 풀이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아마 출제자의 의도는 이걸 잘 전개해서 치환한 꼴로 풀어라 라는 의도인 것 같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죠.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도 내가 미리 결론이 나왔다는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름의 정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실전 풀이는 당연히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해야겠지만 정석 풀이는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해야겠지만 실전 풀이는 빨리빨리 풀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풀어줬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경험이 쌓이면 이건 3점짜리 문제니까 굳이 낚시가 없겠지 생각하면서 푸셔도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면 문제에서 또 추가적인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것만 만족하면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33번도 사실 똑같은 문제죠. 같은 방식으로 잘 정리를 해보시고 얘는 좀 더 정석으로 풀기가 깔끔하네요. 예를 들어서 얘를 전개하면 n, an, bn인데 이 값을 n 제곱 an n분의 bn 이렇게 받아라는 거죠. 그래야 얘를 써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렵게 내면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 같은 문제는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해설 보고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36번 한번 풀어보시죠. 지금 계속 풀어보시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 앞에 문제들도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언급한 것들은. 좋습니다. 자, 36번 두 근을 줬네요. bn을 구하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을 줬으니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에 대한 표현입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bn을 활용한 식은 제 대입보단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사실 얘를 딱 보는 순간 우리가 등차 수열을 알잖아요. 등차 수열을 알기 때문에 답은 그냥 바로 3번이 된다라는 건데 크게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왜? 어차피 1차식이 1차식인데 공차가 같잖아요. 공차 같을 거기 때문에 극한 취해주면 무조건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겠죠. 궁금하시면 일반항 적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필요 없겠죠. 어차피 공차가 서로 약분될 테니까 등차가 공차가요.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37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SN에 대한 설명이 있고 부분 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가 2개라고 합니다.
부분집합의 개념이 쓰였네요. 고1 수학이죠. 요즘 트렌드입니다. 원소가 두 개다 하면 부분집합에서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두 원소의 차가 2n보다 큰 원소로만 이루어진 모든 집합의 개수를 an이라 하자. 문제를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어려우면 넣어봐야겠죠. 그래서 n이 1일 때부터 쭉쭉쭉 생각을 좀 해보시면, 가령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원소의 차가 2n보다 큰 원소,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에 어쨌든 자연수 1일 때부터 해보겠습니다. n이 1이다. 그러면 S1은 3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이죠. 그럼 부분집합을 만들 때 원소 두 개짜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두 원소의 차가 2보다 커야겠죠. 그러면은 3하고 1로만 이루어져야겠네요. 그래서 A1은 얼마죠? 한 개.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n이 커져가야 우리가 n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차가 가장 클 때가 언제일까요? 3n 이하의 자연수니까 가장 차가 클 때는, 자 여기 1부터 3n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3n-1이 가장 차가 크겠죠. 이때가 가장 큰 차를 만들 때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가장 차가 작을 때는요 2n이겠죠. 2n이 가장 차가 작을 때 정확히는 2n 플러스 1이겠네요. 2n보다는 큰 원소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사이에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더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괜찮나? 넘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an을 시그마로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예요. 감이 안 오시면 A2일 때 한번 더 해보시면 좀 더 감이 오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개수가 몇 개죠? 이 정도는 잘 하실 수 있나요? 그렇죠? 둘 다 포함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포함이니까 하나 더 챙겨 주셔야겠죠. 그러면 n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서 n-1개 개수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차분히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계속 줄어들죠. an은 개수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이 부분 집합 중에 원소가 두 개인 게 세팅이 되는 상황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혹시 잘 안되면 다시 질문을 해보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도 풀어보세요. 네.
네, 풀어보셨죠?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솔루션을 바로 이렇게 풀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답은 쉽게 낼 수 있었을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비슷한 문제니까 쭉쭉쭉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푸셨을 것 같은 문제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48번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질문이 있어서 대답을 하자면,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을 A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라는 수의 정수 부분이니까 가령 얘가 3.1 이러면 3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럼 얘는 뭐랑 비견이 돼요? 뭐보단 큽니까? 루트 n의 제곱보다는 크지 않나요? 루트 n 제곱, 루트 안에 플러스 1이 더 들어갔으니까요. 이 값이 n이죠. 그래서 얘보단 크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이제 얘는 플러스 1보다는 작을 거다. n 플러스 1보다 작은 건 또 어떻게 알아요? 얘가 루트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보다는 작지 않겠습니까? 왜요? 2n이 추가됐고 2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는 플러스 1보다 작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 부분 AN은 그냥 n이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집어넣으셔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등비, 중요하죠. 네, 등비로 왔습니다. 기본적인 마인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부정형 아니면 등비 수열로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방금 두 가지 부정형에 대해서는 풀어봤습니다. 근데 부정형 문제도 껍데기만 수열인 경우가 간혹 있죠.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고, 등비 수열은 등비 수열답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비 수열의 개념은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수렴 조건 암기를 하셔야죠. 하지만 이제 앞에 초항에 대한 정보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초항이 0인 경우도 꼭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49번 이제 대표 문제인데 이 안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이걸. 그래서 이거는 쉽게 푸셨을 거라고 보고요. 51번으로 가죠. 풀어보십시오. 자,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 얘가 이제 딱 보면 무슨 수열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이 안 된다고 칩시다. 얘가 수렴하도록 해달래요. 등비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등비 수열을 풀 때 중요한 건 이제 밑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분명히 분모의 대장, 그러니까 가장 분모 중에 공비의 절대값이 큰 친구로 나눠줘야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얘가 커 라고 생각을 하고 푸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 친구에 대해서 이 친구가 만약에 x 값이 1이다 라고 하면 똑같이 3n이니까 자, 왜 이거 하는 거냐면 이해가 어려우면 한번 이렇게 항상 예시를 들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8의 n, 9의 n, 3의 n, 그러면 대장으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1, 여기는 9분의 8의 n이니까 0으로 가고 분자도 9분의 3의 n이니까 0으로 가죠. 그렇게 해서 얘는 0이다. 이렇게 이제 푸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x 값을 여러분이 충분히 크게 하셔서 x 값을 3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11n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n은 이때는 발산을 해버리겠죠. 발산을 하게 됩니다. 왜요? 9n으로 나눴을 때 이 친구 1보다 크니까 당연히 발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수렴하게 되는 기준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는 날라가고 여기는 1로 갈 것이고요. 9분의 위에다 쓸까요? 9분의 4x 마이너스 1의 n인데 이 친구가 수렴을 하려면 0으로 가든지 아니면 딱 저스트 값이 같아지든지 그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맞네. x의 경우의 수가 몇 개 안 되죠. 계산해 보면 답은 2번. 계속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장으로 잘 풀어주시는 것만 적용을 잘 해주시면 되겠죠. 요즘 수능에서는 뭐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보시면 그냥 주는 문제죠. 별표 주는 문제지만 한번 풀어보시고요. 풀어보셨죠? 대장이 4인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까지 잘 고려를 해 주셔야겠네요. 그러면은 4n으로 잘 나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고려하면 2 곱하기 4의 n a r n-1 등비수열이라 했으니까 이 친구가 3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4분의 r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거고요. 이게 공비니까 이 친구에 우리가 등비수열이랑 등비수열의 나눗셈은 등비수열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a가 만약에 0이 되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수렴하긴 하는데 3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a는 딱히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그러면 4분의 r이 수렴을 할 때 얘도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 0으로 가든지 아니면 1로 가든지겠죠. 근데 0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0으로 가버리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1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r은 4가 되고요. r이 4인 경우를 가지고 a를 구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뭐 어떻게 푸는 것도 좋긴 한데 마인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렴한다라는 것이 결국엔 등비 입장에서는 등비 수열 입장에서는 공비가 1이든지 그래야 수렴하겠죠. A 특정 값으로. 아니면 1보다 작아야 이 친구들이 깔끔하게 0으로 슉 수렴해 간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수렴의 조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얘를 둘로 쪼개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급수에서는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래서 이 경우야만 다음같이 수렴할 수 있어 라는 의미죠. 수렴된 값을 한번 잘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56번도 풀어보세요. 다 푸셨나요? 자, 모든 항이 일대 양수라 그랬고요. 항상 뭐 문제를 처음부터 쭉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이해가 이제 잘 안 되면 예시를 들어봐라 하는 거죠.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만약에 A1이 1이다 그러면 A2도 1이 되니까 AN은 1이 되겠네요. 만약에 AN이 1이 되면 여기에 적용을 해봤을 때 모순 말할 수 있네요. 그렇다는 것은 A1이 1보다 크다 라는 거죠. A2는 A1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A3은 A1과 A2의 곱이니까 A1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A4는요 마찬가지로 해보면 A1의 4제곱이네요. 그래서 AN은요 A1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N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고 나서 얘를 또 다시 보니까 이게 의미가 뭐예요?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누면 A1이다.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엔 등비였던 겁니다. 물론
이 값이 항상 일정하다 여서 이 값이 일정한데 만약에 1이다 그럼 같다가 되는 게 첫 번째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A1이 공비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적당하게 집어넣어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A1에 n 플러스 3 마이너스 5 12다 라는 거고요. 여기는 2에 A1의 세제곱 12가 돼야 되니까 답은 2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6번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점수를 주겠죠.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등비수열의 개념을 잘 알고 있냐 물을 수 있겠죠. 자, 58번도 풀어보시죠. 풀어보셨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생각을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 R은 자연수라했고 어쨌든 1이 성립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대장을 따져주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R의 사이즈가 3을 기준으로 크냐 작냐를 따져줘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R이 대장이었다. 그 말은 R이 4보다 같거나 컸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답은 7분의 R이잖아요. 얘가 1이 돼요. 그러면 R은 7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R이 3이랑 같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해보시면 모순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이제 R이 2보다 같거나 작아요. 그러면 3이 대장이죠. 3이 대장이면은 답이 깔끔하게 1로 항상 나오기 때문에 R은 1 또는 2 아니면 7이어야 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빠르게 풀 수 있는 사람은 개념의 마인드 세팅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좀 잘 하시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59번. 자,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건 등비수열의 수렴은 결국엔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 0으로 수렴하게 되고 1인 경우에는 0으로 수렴하지 않죠. 그걸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이 공비가 얼마인지 안 알려준 경우도 방금 그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값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겠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가버리고요. 이 경우에는 0으로 수렴하니까. 자, 그 다음에 그 경계에 있는 값들 1인 경우 보시면요. 자, 구도를 잘 보세요. 만약에 R이 얘를 R이라고 합시다.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하겠죠. 이제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얘가 남아요. 얘가 극한값은 이 친구가 결정하는 거고요. 만약에 1보다 크다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큰 놈으로 나눠주죠. 그래서 아래에 n승 또는 2n승으로 나눠주게 되기 때문에 이 친구로 나눠주면 여기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사라집니다. 이번 여기가 사라지죠. 그래서 답은 여기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답이 달라집니다. 다시요. 아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얘가 결정하는 거고 큰 경우는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답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 여기 1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포함된 이 값이 답을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절대값이 1이다. 1 또는 마이너스 1인 상황으로 나눠 생각해 보면 어차피 이게 1이면 이게 다 사라지잖아요. 사라질 때 1로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전부 다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1이었어요. 그러면 en 플러스 1과 en 값이 같죠. 그러니까 그냥 다 1 놓고 답을 내시면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r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지금 이 친구는 1인데 이 친구는 부호가 고려돼야겠죠. 부호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얘는 0으로 수렴해버리니까 얘가 답이다. 얘는 이 친구가 대장이니까 무한대로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가 답이다. 1인 경우엔 모두가 고려돼야 한다.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이 모든 경우를 다 따져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경우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얘가 고려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잘 들어있으면 이 모든 케이스를 할 필요가 없고 얘가 고려됐네. 얘가 0으로 가란 소리잖아.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0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얘가 1로 가버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훼손되죠. 여기서 뭔가 추가적인 값들이 생길 테니까요. 물론 여기에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되는 거 완벽하게 여기 또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면 마이너스 6분의 2가 되면서 약분돼서 이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고려는 하셔야 되는데 방금 설명드린 바대로 생각하면 만약 여기 1, 1이다 하면 여기가 그냥 1 남고 2 남는 거니까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만약에 부호가 r이 마이너스 1이 됐다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1이죠. 이 또한 마이너스 3분의 1을 만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배제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는 이 경우만 딱 답이 될 수 있어 라고 보자마자 판단하게끔 연습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강조했어요. 답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지 긴 호흡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겠죠. 그래서 여기만 0으로 가 4분의 x가 이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엄밀히는 2n이니까 제곱까지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0으로 보내버릴 거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거 답으로 내주시면 7개죠. 중요합니다. 강조했어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생각하면서 잘 적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도 별표 2개 치시고 봅시다. 수능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 대비 문제긴 하지만 자, 얘는 이제 합성해서 4분의 5가 나와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비빌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생각을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다 고루고루 해줘야겠다. 이 친구도 지금 잘 보시면 플러스 1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x를 밖으로 빼버리세요. 이렇게요. 그래야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이제 케이스를 아까처럼 세 가지로 쪼개서 하는 거죠. 쪼개서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크면 얘만 남죠. 여기만 남는다 했죠. 여기만 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1차 함수만 남겠네요. 그래서 1차 함수가 합성된 녀석이니까 사실 얘는 3분의 a-2 3분의 a-2 x 1 들어가니까 이 값이 4분의 5다.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하셔도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다. 라는 거. 너무 어렵게 풀었나? 괜찮을까요? 이 정도만 풀어도?
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a 값을 구해내는 건 그게 어렵지가 않죠. 네. 그래서 a를 구해내면 a-2의 제곱 앞에 4 곱해주고 9, 5, 45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a-2는 뿔마에서 2분의 3루트 5 괜히 헷갈리니까 제대로 풀겠습니다. 숫자가 안 예쁘네요. 왜 이러지? 뭐가 잘못됐나? 1을 집어넣었다. 맞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 풀었어요. 다시 풀겠습니다. 케이스 다 분류해서 그냥 천천히 풀게요. 여기 R이라고 생각했는데 X라고 해야겠네요. X가 합성이 돼버리니까. 자, 죄송합니다. 다시. 자, 첫 번째 경우는 여기가 살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친구가 fx가 정역이 바뀌어버려서 그래. 아까랑 다른 경우는. 그래서 fx가 x가 지금 다음과 같을 때 x분의 3분의 이렇게 되고요. 차분하게 하겠어요. 자, 이번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쪽이 남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은 얘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다 사라지고 얘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2x만 남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x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를 구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x가 1이면 왜 구별하냐면 이제 이 친구가 살아서 그래요. x가 1이면 모두 다 고려해줘야 된다고 했죠. x가 1일 때는 죄다 1을 집어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a가 나오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a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고 푸셔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다 구해지고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였어요. 이때는 누구만 본다? 여기만 본다. 그렇죠? 이때는 누구만 본다? 여기만 본다. 이때는 누구만 본다? 다 봐야 한다.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 풀어야겠습니다. 자, 이게 4분의 5래요. 왜 이게 선생님 아까 실수를 했냐면 1일 때니까 이게 달라진다 이거예요. 이때는 얘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여기를 해버려서 틀린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네요. 첫 번째, a가 4보다 큰 경우에요. 어디에 넣을지 정해야 되니까 이때인지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a가 4보다 크면 4분의 a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때는 위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4 사라지고 15 이렇게 되고 5, 3 수분해 되네요. 그래서 a는 5 아니면 마이너스 3이죠. 탈락. a는 5다. 모든이라 했으니까 더 있나 봅니다. a가 4보다 작으면 두 번째 라인으로 들어가죠.
EX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A는 2분의 5다. 하나 더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가 4다 라고 하겠습니다. A가 4면 이제 이 값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4가 들어가고, (1이니까) 4분의 A가 되고 4분의 5다. A가 5다 라고 나오니까 또 모순이죠. 모순. 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일 때도 생각을 해주시면 이때도 모순이 되죠. 어쨌든 이 두 가지만 답이 되는 상황이고요. 답은 3번이겠습니다. 60번 문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선생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시험에 나올 것이냐, 방금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구간함수가 형성이 되잖아요. 구간함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구간함수를 그려놓으면 불연속인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불연속 함수를 문제에서 표현하는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하시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얘도 풀 때 이렇게 고쳐놓고 푸시면 좋겠죠. 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여기만 뭐라 했죠? 마이너스 1이고요.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이제 여기만 뭐라 했죠? 2x고, x가 1일 때는 전부 다 봐라. 여기서 이제 쪼개서 봐주는 이유는 x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분자는 1분모 2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분자는 2이고, 분모는 2이고,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fx죠. 자, 이 친구랑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또 gt라고 하자. 전형적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 이 수능 대비 평가를 모티브로 만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프가 좀 필요하겠네요. 이거 머리로 안 되니까. 그래서 ft를 좀 표현을, fx를 좀 표현을 해줘야겠습니다. fx는 중요한 경계가 2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그려지고 마이너스 1. 1보다 큰 때는 2x라고 합니다. 그래서 1보다 클 때 2x, 그래서 1, 2x니까 이렇게 길게 2로 그려줘야겠죠. 슉.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마찬가지로 길기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1일 때는 2분의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정도 다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불연속 함수가 나타난다. 이 친구랑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반드시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를 y절 표현으로 갖고 도라에몽이죠. 그러니까 tx니까 t 값에 따라 빙글빙글 돕니다. 빙글빙글 돌 때는 항상 기준을 세워서 내가 판단해 주시면 돼요. 항상 0일 때부터 큰 쪽 보시고 0일 때부터 작은 쪽 보면 완벽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0일 때부터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나는 점의 개수는 빵개입니다. 이때는 빵개. 자 그러면 이 GT를 지금 그릴 건데 GT는 0에서 빵개예요. 그러면 GT가 불연속점이 몇 개 생기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GT 값이 바뀌는 구간은 다 체크를 해줘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기울기를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커가면서 하나가 되겠죠. 이건 당연히 변화를 예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변할 것이다. 언제까지? 여기 딱 여기를 지날 때 이 친구는 하나죠. 하나. 근데 여기를 이제 벗어나면 두 개가 되죠. 그러다 보니 또 중요한 게 이때 또 한 번 바뀌겠네요. 이때를 기준으로 바뀐다. 천천히 생각을 해야 이게 빠짐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빵개에서 바뀌었죠. 그럼 여기 계속 한 개인 구간, 이 한 개인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개인 구간,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한 개, 그 이후로는 몇 개다? 두 개다. 두 개.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니까. 그럼 두 개인 구간이에요. 그러면 두 개인 구간이 언제 또 바뀌냐? 그러면 여기서 또 바뀌죠. 자, 얘가 지금 딱 되는 순간 세 개죠. 이때만 세 개. 세 개. 그러면 다시 보시면 이 사이는 값이 같아야 돼요. 항상. 이 사이에서는 한 개, 이 사이에서는 두 개, 갑자기 여기서 세 개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살짝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싹 넘어가면은 이제 또 개수가 달라지죠. 하나가 빠지죠. 이제 여기서 유의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중요한 거니까 색깔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이게 기울기 1이죠. 이때는 만난다는 게 확실해요. 근데 언제까지 만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더 있습니다.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값이 바로 이 값이에요. 이 초록색 선. 이 초록색 선이 어느 경우냐면 얘가 기울기가 2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t가 2일 때. t가 2일 때는 왜 문제냐면 t가 2보다 작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지나가니까 여기서 반드시 하나 걸리죠. 이제 t가 2가 딱 되는 순간에는 이 직선이랑 평행이 돼요. 더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걸리는 거의 개수가 한 개로 갑자기 변합니다. 그 전에 두 개였다가 그러니까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t가 2일 때보다 살짝이라도 커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얘랑은 안 만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얘랑 만나기 시작한다는 거 위에서 t가 2보다 커지면. 그래서 다시 이때부터서는 두 개가 된다. 그 전과 개수가 다르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같을 때 챙기는 게 좀 어려웠죠. 이때 얘가 하나 추가되면서 이때는 여기 세 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기울기 2보다 작은 구간에서는요. 기울기 2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여기서 무조건 하나 만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만나요. 그런데 얘가 기울기가 다음과 같으니까 여기서는 만나지가 않겠죠. 기울기가 딱 2가 되는 순간 여기도 안 만나고 여기도 안 만나죠. 기울기가 2가 되는 순간 그때 얘가 한 개만 만납니다. 한 개. 얘는 기울기가 2개라는 거 2라는 소리지 만나는 건 한 개예요. 이때 한 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벗어나는 순간 기울기가 2보다 커져 버리면 다시 이제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구간이 되고, 그러다가 기울기가 2점, 즉 2분의 5가 되면 이때는 하나, 둘, 셋, 세 개짜리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세 개짜리 구간. 사이사이는 개수가 다른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떻게 되죠? 그 이유는 계속 하나, 다시요. 하나, 두 개로 다시 바뀌죠. 그랬다가 또 중요한 점이 이 점이에요. 여기에 오게 되면 한 개로 바뀝니다. 한 개. 그리고 이 친구보다 이제 커지게 되면서 더 이상 얘랑은 빠이빠이가 되겠죠. 그래서 양수인 구간에서 중요한 기울기들을 구해보면, 여기 0일 때 기울기가 t가 1일 때, 이 친구는 t가 1일 때, t가 2일 때 중요했고요. 이 친구는 t가 2분의 5일 때, 그다음에 이 친구는 t가 여기가 2니까 t가 4일 때. 양수인 구간에선 이렇게 중요한 것 같고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음수인 구간도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음수인 구간도 천천히 기울기를 이제 작아지게 만들면 여기서 한번 문제가 생기겠죠. 여기서 하나도 안 만나다가 갑자기 하나 만나게 되고, 이때 기울기 구하면서 갑시다. 이때는 이제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다가 또 이 점을 만나면 여기요. 다시 한번 변화가 찾아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는 또 안 만나는 0개 구간이고, 여기 1개 구간, 0개 구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씩 만나는 또 1개 구간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불연속일 것이다. t는 마이너스 1이죠. 그 이후로는 이제 변화가 생기는 곳이 없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기까지 잘 고려를 해주셔서 총 7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수 따라서 또 표현을 하라 못하는 건 아니에요. TGT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죠. 너무 문제가 꼬이니까 여기까지만 딱 계산해서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7개고요. A7은 4네요. 다음은 28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이제 학생들을 괴롭히고 싶다. 마지막에 이 GT랑 뭐랑 엮으면 돼요. 이렇게 안 하고 이 GT랑 연속 문제, 얘랑 연속인 함수를 곱했더니 연속이 되더라. 이런 걸로 엮어서 내면 또 문제를 여러분이 각각 점들에서 0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풀이가 좀 길어지죠. 좀 더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끊었다 가겠습니다.